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시를 매일 쓰다 보니까 매일 생각이 떠오르죠.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것보다 생각이 떠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이죠. 가을. 어제 지난 밤부터 그 폭풍인가요? 태풍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 20도 정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 시간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3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9월 3일이네요 벌써. 36번째 방송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연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연이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가 인연이겠죠. 물론 그것이 좋은 부분 또 좋은 모습으로만 갈 수 있다면 또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득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토요일인데 왜 쉬지 않냐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뭐 행사도 많고 또 취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중보다 주말이 더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하여튼 쉴 틈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의 연속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중간중간 제가 좀 일탈의 어떤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처방이 필요합니다. 2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어디를 가든 이렇게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찾아갈 곳이 있는데 찾아갔을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가식이나 뭐 득과 실의 어떤 이해관계 없이 갔을 때 반가워하면서 맞이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그러한 대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게 시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기쁜 인연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는 행정가이고 오랫동안 그 관리직에 있는 분이라 사실 뭐 그닥 저하고 소통하고 막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또 약주도 좋아하시고 또 저는 또 술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안위를 걱정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며 사회 현상과 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저는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벗이라는 것에는 나이와 연령의 관계가 없죠. 친구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아실 수 있지만은 친구라는 것과 벗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또 친구에 대한 부분은 연령적인 어떤 부분, 이해관계, 사회적 어떤 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다단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벗이라는 우리 글은 그야말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해 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벗이 상당히 좋은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 자체가 벗 그러면 왠지 제시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니까는 한순간에 피고 지는 꽃보다 오래도록 빛깔과 사랑이 마르지 않는 그런 벗. 빛깔과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 너무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감동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사랑하는 그런 자식과 같습니다.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우리나라, 우리 현실의 문학 현실의 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시인이 등단이 되고 등단하는 과정에 서평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오래 지속된 관행과 같이 뿌리 깊게 이 땅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랬다, 관행이었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실히 증언할 수도 있고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문학단체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과부적으로 많은 문학단체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 역시 문학단체로 지난 7년간 물론 지자체에 뭐 지원금도 받아보고 국가 지원금도 받아봤습니다. 너무 힘들고 받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받고 나서의 정상 과정이 3년이 사람이 늙을 정도로 힘이 겹습니다. 그 모든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청렴하게 써야 되겠죠. 한 톨도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 과정에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한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지원을 안 받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관되어져서 받을 수 있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문학을, 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셔야 됩니다. 뭐 네이버 다음 어디 헛된 데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써서 묘사해 놓고 결국은 위안을 주거나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의 자랑거리를 살짝 끄집어내서 홍보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현혹하는 단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학단체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과 2년, 3년 안에 12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단체, 그 문학단체에서 뭔가 조금 해보다가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차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배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좀 더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실 그것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릇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릇을 보면 압니다. 하여튼 시창자 아침부터 뭐 이런 말씀까지 꺼내갖고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학계의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들에게 서평을 받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받고 선정이 되면 작가로서의 자격이 있나 선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는 인성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글을 잘 썼다 그래서 글만 보고 당선시킨다? 선정한다?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 판사를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고 일탈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이 거쳐서 원로 선생들에게 서평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도 예전에 그냥 구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격에 따라서 금액도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편당 최하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을 협회에서 문학단체에서 공모했으니까 비용을 부담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 재정적 능력이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한국 문인협회, 또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그 두 군데는 예산을 받으니까요. 국가로부터 지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 가능합니다.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턱은 어떻습니까? 예. 수천분의 1이죠. 당신 글이 거기에 합당할까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작가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있습니다. 모든 길목이 막혀있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깨고 부수고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문학단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단체의 힘으로 거기에 같이 함께 편승하는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조차 뿐만 아니라 작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상패,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상물, 또 책 제작하는데 어떨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또 거기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따라서 상대 작가들, 등단 작가들의 위상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현존하는 단체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포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학 현실입니다. 누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자격 없고 실질적인 실력도 없고 글도 쓰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단체에 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도 돌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사꾼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갑니다. 그게 이 사회의 병폐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없어질 수 없는 존재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할 말이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 할 말도 쓸 말도,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응모하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자기 소리를 내고자 하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건강해진다면 너무 더없이 좋겠죠. 좋은 관계, 좋은 법, 그런 분들 주변에 이웃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짝 인연의 끈을 표방하고 단맛 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인연 관계 말고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차 한 잔이라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담소라도 즐겁게, 잠시라도 즐겁든 안 즐겁든 현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벗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곁에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채송화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오늘 채송화 낭독합니다. 오늘 좀 말씀 길어졌습니다. 채송화, 다선 김승우. 분홍색이 아름다워 춘진하고 천진난만하여 가련함의 꽃말을 가진 네 모습. 오늘따라 더 애련해 보이는 네가 난 이쁘게만 해. 어쩌지 우리? 이런 마음은 가을이라서일까? 노란 꽃술에 현혹되는 내 마음을 내가 받아주려나? 여왕의 욕심처럼 나도 욕심인가? 네가 피어난 지금 난 구월을 느낀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맛은 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뇌로도 맛을 볼 수 있고 사람의 가슴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손짓, 몸짓, 발짓, 모든 것으로도 사람은 맛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전달되고 교류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이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인간 사회고 현실입니다. 하여튼 추구하고 목적하는 자, 추진하고 참여하는 자, 그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글, 좋은 글 꼭 깊이 있게 쓰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3일 꽃스모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